네. 여러분 혹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물으시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언제라고 대답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 제가 21살 때 모습이거든요. 이거 지금은 제가 6년 뉴스킨 하면서 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사진들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했을 때를 꼽으라 한다라면 아마 21살 때 호주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뉴스킨 사업하기 전에요. 그때는 막연한 미래 때문에 그냥 '영어를 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영어 배우러 호주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봤던 세상은 한국과는 너무 많이 달랐던 거예요. 일단 뭐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뭐 여행도 하고 뭐 영어도 물론 배우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 당시 제가 처했던 상황은 어떠한 고민이 일단 없었고요. 돈이나 시간에 대해서 전혀 압박감도 없었고 그냥 난 여기서 지금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열심히 영어만 배우고 즐기다 보면 됐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도 여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호주라는 그곳이 너무 광대하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걱정 없이. 그래서 사실은 호주에서 나는 '이렇게 평생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생 살 수가 있나요?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더니 어때요? 제 친구들은 열심히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빡빡한 취업 전쟁난에 그 숨막히는 한국의 현실이 다시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 그 호주에서의 시절은 그래 내 인생의 1년 반이 끝인 거야. 그건 나의 꿈 같은 생활이었어.'라는 그 추억 속에만 접어둔 채 현실 속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미친 듯이 이제 취업 준비를 저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좋았던 선택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그냥 잘 사는 그 답 정답밖에 없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호주에 가기 전에 학사 경고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학점이 1점 몇 대였는데 제가 졸업할 때 4.3 으로 졸업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목표였겠죠, 목표. 그냥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 잘하면 잘 살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3년 동안 진짜 집 학교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술도 많이 안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운 좋게도 저는 졸업하기 전에 4 학년 때 이제 정규직 전환 장기 인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 은행의 카드 사업부에 입행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일단 너무너무너무 행복해할 것 같았던 제 직장 생활의 선배들의 모습은 그 삶에 찌들어 있어서 정말 피곤하고 힘든 모습이었고 전혀 1도 행복한 모습이 없었고 그냥 시계를 보면서 6 시, 7 시가 되는 것만 쳐다보는 약간 뭔가 예 그런 느낌? 되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곳이 이런 곳이었나.'라는 되게 큰 혼란을 그때 겪었 첫 번째 겪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사로 이직했을 텐데 보험사에 이직했을 때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은행에 있을 때도 열심히 했고 보험사에 있을 때도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 최연소로 부지점장을 할 수 있었고 부산 전국에서 딱 2명만 뽑는 친구들에 당선되어서 이화여대 대학원에 삼성 S 뭐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지원을 다 받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분은 상무님과 단장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해 놓으니까 돈은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돈을 많이 받았긴 받았는데 그만큼 제 삶은 없었어요. 시간도 전혀 없었고요. 제가 건강이 너무 나빠졌고요. 술 영업에 그런 찌들한 몸 때문에 피부는 여드름 전체가 얼굴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은 피부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뉴스킨 덕분인데 그때는 피부가 너무나도 안 좋아 가지고 멍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고요. 제가 화장 자체가 안 먹었어요. 피부에 딱딱한 거북이 등껍질 같이 막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정말 피부도 안 좋았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느낀 게 이거였었죠. '아 내가 호주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곳이 어딘지를 모른 채 그냥 막연히 달리기만 한다라면 돌아서 결국 온 곳은 내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일 수도 있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피부가 되게 많이 안 좋았댔잖아요. 그때 우연하게도 유스킨 갈바닉이라는 제품을 보게 돼요. 그걸 쓰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체험을 받았죠. 근데 체험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 체험해 준 언니가 뭐 손을 드드드드 떨면서 화장품 잘 모르는 언니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그 제품보다는 그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걸로 투잡을 하는데 한 달에 한 300-400 벌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언니는 제가 아는 팀장님의 여자친구분이었는데 그 언니는 일단 엄친딸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물 1, 2 층에 음악을 플룻을 전공해서 본인이 원장으로 선생님을 데리면서 충분히 여유롭게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구태여 뭐 하러 유스킨을 하는데 투잡을 하는데 300-400을 벌까?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참 있는 것들은 정보도 빠르고 정말 나는 없는 것들이라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사는데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다.' 약간 이런 되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만큼 호기심이 또 났겠죠. '뭐길래 도대체?' 그리고 '저 언니는 왜 300-400을 벌지? 내가 300-400 이라는 것은 내 은행에 있었을 때 과장님 월급인데?'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다 이렇게 읽어 봤거든요. 혹시 6개 책 중에서 읽어 보신 책 한 권이라도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당시에 이런 경제학, 성공학, 뭐 자기계발서를 처음 읽었어요. 저는 이거 되기 전까지는 무슨 책만 봤냐면 해커스 노랭이, 빨강이, 그다음에 은행 에피, AFPK, 파생 자격 그 상담사 그 전문 자격증이랑 토익 공부 뭐 이런 거밖에 안 봤거든요. 그런 거는 한 100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진짜 필요한 이런 책들은 단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걸 딱 봤을 때 느꼈던 충격은 과연 어떤 충격이었냐면 '아 진짜 나는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내가 너무 많이 몰랐구나.' 근데 더 소름이 끼치는 것은 '내가 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다는구나.' 와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몰랐을 때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봤던 한 영화가 이런 걸 아니깐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영화를 잠시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빠졌나요? 뒤에 나오나요? 아 뒤에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바쁘게 일하는 게 참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어떠한 선택 위에서 바쁘게 일하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구나.'라는 것들을 아까 봤던 그 책에서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미나를 읽고 아까 그 책을 보고 하면서 제가 이걸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물통 사업이랑 파이프라인 사업을 라는 단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게 돈의 구조가 벌어들이는 게 딱 두 가지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욕심이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는 좋은 곳에서 연봉 높은 데 취직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전까지는 그냥 돈의 크기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연봉이 높은 곳 또는 장업을 한다 치면 그냥 장사가 잘 돼서 월 매출이 높은 것 그런 돈의 크기에만 되게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책들을 보면 어떤 비밀들이 나와 있냐면요. 진짜 부자들은 돈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나한테 소득이 들어오는 이 돈의 구조가 어떤 성질로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록펠러 아세요? 미국의 석유 왕이라고 불리죠. 정말, 정말 유명한 부어죠. 근데 이분이 이런 명언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대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랑 사고방식으로서는 돈이란 자고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그렇게 벌어야 되는 게 가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한 분 또 얘기를 들어볼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을 벌어 가야지 돈을 버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물통 소득과 파이프라인 소득 즉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의 구조를 말했던 거예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개념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득에 돈을 버는 사람도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데 개념을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약간 이런 개념의 돈이에요. 어, 서장훈 아시죠? 서장훈이 몇백억 대 건물을 들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만 몇 천만 원 이상의 월세 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 더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한 8-9억 정도를 들고 있다라면 그거를 예금 넣으시면 이자로 따박따박 한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이자 소득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특출난 재능이 있으셔서 작곡을 잘 하시면 그 노래가 틀릴 때마다 저작권료를 많이 받게 되고요. 우리 지금 봄이잖아요. 벚꽃 엔딩. 이 벚꽃 엔딩이 봄에 틀릴 때마다 우리 장범준 씨는 가만히 있는데도 수십억 대의 저작권료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수십억 대의 저작권료로 또다시 뭘 샀나요? 또다시 자산 시스템, 그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 권리소득의 구조를 하나 더 설치했죠. 부자들은 이렇게 본인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것에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프랜차이즈의 대부 우리 백종원 씨도 본인이 장사를 굳이 하지 않지만 본인이 프랜차이징을 사업을 전달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로열티, 그 소득이 일하지 않는 소득이잖아요. 그런 소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까 우리 물통 소득이랑 파이프라인 소득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파이프라인 소득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의 예시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알고 있죠.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저작권료, 로열티 소득들이 그런 소득들이고 우리도 이거를 갖고 싶다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 소득을,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같이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할까요? 원래 이런 것들을 몰랐다가 이제 세상을 깜짝 뒤집히게 할 책이 한 권 발간됐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왼쪽에 보이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의 이 책이었어요. 여기 도널드 트럼프랑 함께 부자라는 책을 같이 집필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 두 분은 부동산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세요. 두 분 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상이시고요. 그런데 이 책이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으로 이제 로버트 키오사키는 1조 원의 돈까지 벌었었고요. 그런데 그 시리즈를 모두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간략하게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경제 흐름 4분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모르고 계셨더라면 조금 더 집중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저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겠죠. 이 세상에는 5만 가지 직업이 다 있습니다. 정말 수천억 개의 직업이 있겠죠. 그 직업을 전부 이 네 가지 표 안에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직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왼쪽은 노동소득이고요.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 소득입니다. 왼쪽을 보실게요. 이 사분면은 인플로이라고 직장인들, 봉급받는 사람들이고요. S는 셀프 인플로이라고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E와 S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구조상 본인이 얼만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유인즉슨 여기 있는 분들은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과 시간을 함께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한계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오른쪽 사변의 분은 사업과 투자가 분면이에요. 사업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산, 시스템, 파이프라인을 들고 있으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고요. 투자가라는 사람은 돈을 벌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 50억 이상의 전문 투자가들을 말해요.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E와 S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 직장 또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업이 E, S, B, I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E, S에 또는 B, I에 어디에 많이 분포해 있는지 또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분 한 분만 떠올려 보실까요?
내가 봤을 때 진짜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 정말 좀 부자인 것 같다. 뭐 성공한 것 같다라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아마 사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영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파이프라인 소득을 들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저희는 이 왼쪽 사분면에서 끊임없이 여기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영화 한 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upid, worthless creatures. I'm sick and tired of making minuscule profits. Double their food rations, Mr. Tweedy. I want them all as fat as this one. Chicken feed. My favourite. Wait, hold on. Rats, please. Stop it, wait. 탈출을 포기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 정말 그러네. 에드윈을 잊었어요? 친구가 죽는 걸 봤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달아날 생각 안 하고 알 낳는데 전념했다면은 그런 험한 꼴 안 당했을지도 몰라. 그럼 평생 알만 낳다 나중엔 털 뽑혀서 먹히고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우리 팔짱걸. 그게 문제예요. 양계장 울타리가 저 밖에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머릿속에요. 무슨 얘기야? 더 좋은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요. 저 언덕 너머 어딘가엔 드넓고 푸른 살기 좋은 세상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난 믿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시원하고 푸르른 풀밭들여. 누가 먹여줘? 우리들이 구해서 먹는 거야. 양계장은 어딨지? 양계장은 없어. 그럼 주인은 어디서 살지? 거긴 주인 같은 건 없어. 그럼 휴가 간 거야? 휴가 소리 좀 그만해. 그래도 모르겠어? 아침마다 계란 셀 필요 없고 주인도 개도 없고 닭장도 울타리도 전혀 없다니까. 내 평생 동안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 괜히 바람 불어 넣지 말어. 우리가 달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이야.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 네. 어떠한 내용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건 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표를 보았고 이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이 영화가 그냥 우스갯소리의 영화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세이에 있는 사분면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파라다이스 같은 곳,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호주에서의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라면 반드시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당장 제가 50억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업하면 어때요? 사업을 아무나 하나요? 뭐 사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사업하면 망한대. 사업은 위험하대. 사업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들이 아마 우리를 가두는 닭장이라면요. 가능성은 있긴 있네요. 이 책에서는 평범한 우리가 그 닭장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사업가가 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것처럼 아니면 삼성을 만드는 것처럼 또는 더본 코리아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돈이 있다라면 사라는 거죠.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전체를 사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를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스타벅스 하월드 슐츠한테 한 몇백억 주고 스타벅스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맥도날드를.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도 없죠. 사실 그렇게 만들기도 그렇게 사기도 힘들어요. 그럼 또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 평범한 네가 편승을 해라.
그래서 다시 너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데 지구상에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편승을 해서 다시 너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유일한 길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처음에 이 책 읽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길래 약간 이 로버트 키요사키를 의심했거든요. 이 사람 뭔데 약간 사기꾼 아니냐 라면서 찾아봤는데 엄청나신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서 저는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딱 이런 그림 안 떠오르나요?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꼬르 다단계 같고 다단계 이꼬르 피라미드 같은 딱 이 느낌 안 떠오르는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피라미드 같죠.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라미드 같습니다. 저는 진짜 딱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길래?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보니까 아,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냥 유통이에요, 유통. 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필요한 지하를 사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유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전에는요, 택배 시스템도 없었고요.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생산자가 뭘 만들면 총판을 통해서 도매를 통해서 소매를 통해서 트럭에 광주에서 뭐 싣고 와서 부산에 와가지고 소매상한테 넘겼다가 이런 여러 가지 유통망을 거친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유통망을 거칠수록 유통업자들이 계속 마진을 떼어 먹을 거니까 소비자한테는 비싼 가격으로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착안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유통을 축소시켰죠. 그런데 이때도 많은 분들이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한국에 그때 마트 들어올 때 그 소매상 그 슈퍼마켓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도 안 된다. 무슨 바나나 우유를 200원 싸게 먹으려고 저 기름 떼가면서 마트를 가노. 아이고 우리나라에선 안 통한다. 이랬던 할아버지 아버님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대 트렌드가 변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들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활기를 쳤죠. 그런데 그 2010년대를 넘어서 2015년, 16년, 지금 2020년도 왔죠.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최근에 뭐 샀어요? 산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가장 최근에 물을 샀는데 쿠팡에서 시켰어요. 그 또 조명을 한 개 샀는데 그것도 쿠팡에서 시켰어요. 이제는 바로 다이렉트로 소비 시키는 게 엄청 간편해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간편해진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가는 이런 시점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예전 유통은 전부 다 생산자는 무조건 생산자라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는 소비자 포지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소비자는 계속 소비자인 거예요. 돈을 쓰는 소비자. 돈을 계속 쓰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고 돈을 벌겠어요? 기업 주도형 유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다이렉트로 바뀐과 동시에 소비자가 다시 생산자, 즉 판매자 입장이 되어서 소비도 내가 하는데 이게 다시 내가 판매자 역할도 되어서 내가 유통에 판매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시죠? 우리가 이마트를 갑자기 건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 셀슈머들도 프로듀서, 생산자와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인 프로슈머라는 이름 하에 이제 유통은 이런 프로슈머가 장악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유통은 기업이 주도해서 소비자는 사기만 하는 이런 유통은 이제는 사라질 거라는 전망인 거죠.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제가 지어낸 단어가 아니라요. 여기 엘빈 토플러라는 정말 저명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미래를 내다보시는 미래학자님이세요. 이분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2000년도 이전에 앞으로의 세상은 프로슈머 될 것이다. 유통은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참 그때 말해줬을 때 그거를 참 잘 들으면 될 건데 사람들도 그걸 잘 안 듣죠. 잘 몰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트렌드 코리아 읽어보시는 분들 아시죠? 2019년도에 또다시 김남도 교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죠. 소비의 거대한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 이 셀슈머들이 활기를 칠 것이다. 이제는 소비자가 그냥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역할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고요. 그 유통의 프로슈머가 저희가 하는 일이고 많은 저명하신 분들은 전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그들이 다 평범했을 때, 자본이 없을 때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한 가지 일화를 들게요. 이거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도널드 트럼프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치면 영상이 이렇게 뜹니다. 뭐하냐면 한 TV쇼 프로그램에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때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당신은 부동산의 귀재고 정말 돈을 많이 번 억만장자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가 한다라면 처음부터 무엇을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하겠지. 부동산 잘했으니까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나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이랬을까요? 그 청중들이 전부 다 약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진짜 트럼프의 그 한마디가 소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고 나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저는 소름이었죠. 평범한 사람이 어떠한 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사업가 분면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가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이 기사는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의 기사예요. 사실. 롯데 백화점 마트 매장 200개 문 닫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가 했을 때 현재는 이런 마트도 사라지고 다이렉트로 프로모션들이 성행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백화점 마트가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한 5년 뒤, 10년 뒤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성과급을 받을 것 같나요? 여기 보면은 약 7,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여 구의 점포를 문이 닫고 등등등등. 그런데 안 그래도 우리 유통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어떤가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유통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보이시죠? 시장이 사라진다. 주유소도 사라진다. 여기 보니까 동학개미도 사라진대요.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막 주식에 뭐 올랐다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좀 길게 바라보시고 진짜 되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사라진대요. 기사 많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모래내 시장이니 뭐 죽도 시장이니 그런 시장의 상권들을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세상이 바뀌잖아요. 폰 하나로 모든 게 되는데 왜 시장을 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화폐가 사라진다. 시장이 사라진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다 사라지고 모든 유통, 모든 재화의 유통은 아마 네트워크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지금 이든 아니든 5년, 10년 뒤에는 내 옆에 내 친구 모두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로 돈을 안 번다고 해도 네트워크 제품을 쓰거나 네트워크 제품으로 뭐 어느 정도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유통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유통의 새로운 판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유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판이 열리는 이 시국에 지금 더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 판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미경 강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 2021년도가 아닙니다. 2025년도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만큼 여러분도 빨리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여러분들. 아마존이 이때까지 예전 세상에는 가장 갑부가 빌 게이츠였던 거 아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전 세계 1등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이시죠? Recommend Product on Advertising Fees라고 해서 상품을 추천하세요.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가세요. 이게 프로슈머 여러분들. 프로슈머 역할 아닐까요? 아마존이라는 것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로 뛰어올랐고 여기 CEO가 지금 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부를 얻은 CEO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쿠팡 파트너스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쿠팡 파트너스. 최근 들어서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 그 신사임당이라고 아시죠? 신사임당과 함께 패널로 나왔던 유튜브라는 분과 제가 한 그 유튜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쿠팡 파트너스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비교했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께서 객관적으로 봐도 그분이 유스캔 사업 안 하십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쿠팡 파트너스보다 유스캔 사업이 훨씬 더 메리트 있고 훨씬 더 소득이 좋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왜 쿠팡 파트너스를 찾고 뭐 부업이니 뭐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겠고 하느냐. 쿠팡 파트너스도 지금 보면 아이디라고 해서 45 뭐 뚜두두두 나오죠. 이렇게 후원자를 넣고 후원자를 넣은 어떠한 내가 광고를 했을 때 이제 소득을 받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온라인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죠. 이처럼 지금은요,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원래 유통, 그리고 코로나, 그다음에 지금의 4차 산업혁명처럼 세상이 다 바뀌고 있어서 이제 우리 세상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도래한 세상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유가 아닌 공유, 어떤 공간 속에서, 디지털 가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부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경제, 모든 생활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플랫폼 사업 중에 가장 아마 미래에 가장 크게 전망이 있고 비전업을 한 사업이 바로 유스킨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유스킨은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비전을 걸었어요. 비전이란 건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사실 유스킨은 비전을 걸었을 때 단 한 번도 그걸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던 회사예요. 이 전의 비전은 뭐였냐면요. 저희 직접 판매 회사, 즉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주겠습니다라고 비전을 걸었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가장 많은 보상을 주었던 곳이 유스킨이에요. 그런데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아마존보다 더 큰 플랫폼이 되겠다. 이 말인즉슨 우리 뉴스키니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아마존에 있는 모든 백만장들보다 훨씬 더 큰 시스템과 자산 온라인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신다라면 조금 더 회사나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유스킨 어플리케이션을 까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스킨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KR 코리아 넘버예요. 3589-983 이거 제 회원 번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프로슈머의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자산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의 자산을 비산업면으로 옮기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요. 처음에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 장례를 하는 것까지 어떠한 서비스나 재화 모든 것들을 소비를 해요. 그런데 시대 흐름상 코로나 같은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소비를 온라인으로 한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합치는 프로슈머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평생 써야 돼요. 어차피 평생 머리 감으시고 어차피 평생 스킨케어 쓰실 건데 계속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쓰면서 돈 또 버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라면 꼭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지식 기반 경제로 급변하는 지금이 한국의 기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바라보는 미래는 한마디로 급변하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이른바 프로슈머가 생겨나면서 세계 경제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People create economic value without money. The second economy has a big impact on the first economy, but it is not studied very well by the economists. I believe in most other countries. 변화에 대한 준비는 이제 한국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혹시 부는 곧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플러 박사는 부정적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부가 가지는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부에는 보이는 부, 그러니까 돈을 이야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숨겨진 절반의 보이지 않는 부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현대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화폐, 즉 돈이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서도 여전히 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있을까? 토플러 박사는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경제로 보이지 않는 화폐를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화폐의 중심에는 프로슈머가 있다. 프로슈머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스스로 생산하면서 동시에 소비하는 생산적 소비자를 말한다. 최근 인터넷 발달로 재미와 아이디어 넘치는 동영상을 니티즌이 직접 제작한 UCC도 프로슈머. 네. 지금 저 영상은 한 10년 전, 10년이 넘었죠. 영상이에요. 그때 당시 UCC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유튜브죠. 여러분 유튜브가 언제부터 있었나요? 그쵸. 보이는 부는 단순 일자리를 통한 소득입니다. 수입. 보이지 않는 부는 자산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뭐 물론 보이는 자산도 있습니다. 건물 같은. 하지만 유튜버들을 생각해 볼까요? 구독자들이 보이나요? 하지만 그게 시스템이자 자산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부가 앞으로는 대세를 이룰 것이며 그런 중심에 프로슈머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스킨 엔터프라이즈는 이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보셔도 아마 다단계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요. 상장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많이 없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가장 높은 그 주가를 올린 분들이 그 회사가 패종식을 올려요. 장이 마감할 때. 그때 유스키는 총 5번이나 패종식을 올렸던 회사입니다. 한 번의 패종식만 올려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 뉴욕 증시 판에서 뉴욕 증시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뭐 월마트, 맥도날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회사들입니다. 거기서 5번이나 올렸다는 건 전무후대한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스킨이라는 이 회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3월에 그죠? 12달러로 팍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유스킨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이게 좀 믿기시나요? 정말 모든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여기 모든 전 세계 인구들이 너무 힘들어서 허덕일 때 유스킨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했고요. 유스킨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 또한 2~3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마 유스킨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작년이 최고의 기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서서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는 기술에 투자했고 온라인 거래. 이게 바뀌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덮쳐주면서 이게 확 되면서 우리 오히려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과연 마스크 안 끼고 막 놀던 그 시대로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백신이 나와서 한다 해도? 이미 안전불감증이 생겼기 때문에 뭐 마스크는 안 끼겠지만 뭔가 할 것 같고 정말 세상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바뀐 세상에 우린 적응해야겠죠. 세상은 정말 달라졌거든요, 이제.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도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사실 유스키는 이 변화에 미리 적응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했던 이 사업자들은 같이 그 이득을 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지금은 판이 바뀌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있어서 나는 여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 판과 이 기회를 틈타서 역전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과 어떤 걸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인가를 꼭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아니고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서점 가셔서 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돈돈거렸나 이때까지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저도 돈이 전부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돈이 인생에 참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책은 언스크립트라는 책이에요. 각본대로 사는 것 자체를 깨어라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좀 읽어볼게요. 내가 자주 공격하는 각본 명제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이다. 파산도 해보고 큰 돈도 벌어본 내가 한마디 하자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캐네디언 스팸을 먹는 것과 5성급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칼질을 하는 것의 차이에 비견될 수 있다. 그 어떤 연구가 그 어떤 결론을 내리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진실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런 연구들은 결국 돈의 용처, 즉 소비를 위해 돈이 쓰이냐 아니면 내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쓰이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돈을 자유하는 데 쓴다라면 당신은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이죠. 저는 은행에 있을 때 자유하지 못했어요. 출근하지 않으면 월급을 안 주니까요. 거기서 가라는 때만 휴가를 갔어야 됐고 야근을 하라고 하면 했어야 됐어요. 그만큼 제 자유는 굉장히 작아졌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으면 어디 가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면 왜 감옥에 보내는 줄 아세요? 감옥은 단 1말의 자유가 없어요. 자기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수감본으로 불려야 하고요. 밥 먹는 시간, 밥 메뉴, 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행복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죠. 내 인생을 자유롭게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만약에 돈이어서 그게 자유하게 한다면 충분히 돈을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돈돈거린다. 아니다. 나는 내 애 옆에서 내 애를 잘 봐주고 내 네, 사장님들 지금 네, 열정이 넘치셔서 지금 잠깐 이게 네, 렉이 걸린 것 같은데 노트북도 소방차 불러야겠네요. 그죠? 지금 좀 멈춘 저 모습 돌아오셨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요. 어머 어떡하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에너지가 뚫었나 봐요. 죄송해요. 이까지 했나요? 이까지 한 거 맞나요? 네네,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예, 죄송해요. 어머 어떡해. 네, 그래서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조그마한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전 콧구멍 같은 집에서 살기 싫어요. 이 친구 역시나 전 돈 많은 부모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나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출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친구들은 초등학생도 아닙니다. 반면 가난하면요. 아무리 가정적이라고 해도요. 가난해서 나쁜 추억만 쌓을 거잖아요. 지금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고를 할 줄 알고요. 말을 할 줄 알면 아이들은 본인의 친구들과 비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만약에 부모로서 이 아이의 꿈과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는가? 저는 이 유스킨이라는 비즈니스가 저같이 지극한 평범한 사람이 잘 배워서 온라인 유통자산을 구축해서 모두가 꿈꾸는 자유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쉽고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은 다 다를 거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백만장자라는 말 사실 여기에서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백만장자, 500만장자, 1000만장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제 곁에서 저의 성공을 응원하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요, 그냥 그때 은행이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그런 자유로운 삶이었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은행에 5년 있을 때와 지금의 5년 있을 때와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를 생각하는 그 희망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6 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저는 30대에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걸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말을 확신으로 내뱉고 있거든요. 제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게 만들면 됐잖아요. 처음에 21살 때 호주에 갔을 때 꿈 같았던 그 세월을 지금은 조금이나마 현실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작년 12월에요. 저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그냥 훌쩍 가고 싶어서. 이때 여기 갔던 제주도의 사진들이 있거든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갔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때 저는 한 1주일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1주일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냥 3일 더 있었어요. 그래 갖고 비행기 그냥 뭐해서 3일 더 있겠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냥 나의 원하는 것 다 해 먹고요. 24시간 하루 종일 잠도 잤어요. 그냥 내가 사는 이유가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어떠한 돈과 시간의 자유를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삶이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인데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이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6년 만에 그렇게 큰 자유는 아니지만 이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 자신 너무 감사했고 내 삶에도 너무 감사하고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그리고 나서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부산으로 돌아와서 그 일주일 뒤에 다시 가족들과 또 제주도를 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 혼자 10일 있다가 그다음 달인가요? 그래서 또 이제 사랑하는 언니, 형부, 엄마랑 함께 가족 여행으로 또 제주도를 갔다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은 전혀 차질이 없었고 저의 스케줄이나 저의 시스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견디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한 분이 없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저는 너무 사랑하는 언니, 형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대 연봉을 벌었다 해도 보험회사에 있을 때 우리 가족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진짜 행복하다는 건 아니었겠죠. 얼만큼 행복하길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신다 해도 이 진실만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얘기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초대해 주신 그 모든 분들의 진심된 마음을 꼭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제가 너무 또 사랑하는 저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가고 있는 저희 또 팀원 사장님들이죠. 저희는 유럽이라는 윈윈 그룹 안에 유럽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때까지 말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통틀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빠르게 번집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강제 무급 휴가를 실시하거나 해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 진짜 미래가 없어요, 그냥. 근데 참 재밌게도 너무 다행이게도 누스키는 초기부터 일찍 눈치를 채셨네요. 그리고 빨리 눈치 채고 빨리 바뀌셨네요. 엄청 빨리 바뀌셨네요. We would speed down the 405 playing the Who with the red lights and adrenaline. We had young blood in our veins and dirt on our shoes. But you sold that car the year you finished school. Now stopped wearing that faded parachute. Sometimes the outcome isn't always what you desire it to be. But the true failure in life is not trying at all.
I know that sounds preachy and kind of weird for a guy who just got beat up, but fuck it. This is the time of my life. Thank you. Every day the bills keep coming. All the bullshit we're all stuck in. Take me back to when we just jive. Think it's time that we said fuck it. 마지막 그림 아닙니다.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만화의 한 장면이에요. 좋아해보자. 너와 함께하면 꼭 성공할 거야. 그냥 저희 사업을 딱 대변하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넣어봤고요. 백종원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다 보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울수록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스킨 이 사업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업을 검토했을 때 제가 이 사업을 잘만 해낸다라면 누구나 원하는 자유로운 삶, 그 21살 때 제가 느꼈던 호주에서의 그런 삶을 나도 살아볼 수 있겠다. 그것도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기간 안에 해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돈만 보고 시작했던 정말 이기적인 저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돈 주고도 못 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돈 주고도 못 살 더 좋은 내가, 더 성장하는 나의 마음에 드는 내 모습을 얻었어요. 물론 세상에 가치 있는 일 중에서 쉬운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을 하면서 그냥 견디면서 사는 삶보다는요. 되는 일을 하면서 어렵지만 즐기면서 사는 삶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제가 더 부자가 되고 제가 더 해야 할 수밖에 없으려면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이 성공시켜야만 저도 그렇거든요. 앞으로 저는 여기에서 제 미래가 훨씬 더 설레이고 정말 이 되는 곳에서 열심히 매일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큰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조금 더 나은 삶, 희망이 있는 삶이 반드시 그 파라다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실수 없는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